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한연희입니다. 네, 저는 ITF 표준화 활동을 한 20년 정도 해오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도 ITF하고 이제 IRTF가 같이 조인트로 항상 회의를 같이 하는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리서치 그룹에서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관련된 표준화를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 ITF, IRTF에서 하고 있는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의 표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표준 안에 있는 내용들만 좀 말씀드리면은 조금 드라이할 것 같아서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이 갖고 있는 좀 의미나 활용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요. 일단은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일단은 도입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 용어를 조금 더 검색을 좀 해보고 좀 찾아봤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이들 지금 언급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이 디지털 트윈의 첫 번째 언급된 곳은 1991년도에 미러월드라고 하는 좀 향후 미래를 좀 예측하고 하는 그런 책에서 처음에 언급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나사에서 2010년도에 나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로켓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 그때 디지털 트윈 개념을 그 당시에 그 용어도 써가면서 리포트를 제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왼쪽에 리얼 스페이스에서 실제 로켓을 날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버추얼 스페이스에 실제 리얼 스페이스의 데이터가 이 버추얼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뭔가를 좀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리얼 스페이스로 다시 또 접목시키는 이런 룹 과정을 이미 그 2010년도에 나사에서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 아래서 연구를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IBM이나 휴렛패커드나 뭐 이런 쪽에서도 나름대로 디지털 트윈의 개념들을 다 잡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이니까 한번 요 그 정의를 같이 한번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과 함께 맞춰보면은 하나도 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IBM에서 정의하고 있는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은 객체 또는 시스템의 가상 표현으로 생애 주기 동안 실시간 데이터로 업데이트되며 시뮬레이션 기계학습 추론을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돕는다라고 하는 정의가 그대로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에도 적용이 되고요. 뭐 휴렛패커드도 마찬가지인데 저 안에 있는 뭐 물리적 자산이 이제 네트워크의 자산이 되겠죠.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라우터나 스위치나 뭐 여러 가지 또 미들박스들 그런 것들이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가상으로 다 이제 구축이 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분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론을 해가지고 거꾸로 실제 네트워크 쪽에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휴렛패커드에도 담겨 있고, 위키피디아가 가장 보면은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다 붙게 됐을 때 달라질 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지털 트윈의 하나의 그 한 분야로 저희가 KT나 또 SKT나 LG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가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 네트워크에 저도 지금 ITF, IRTF에서 그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리서치 그룹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그 매니지먼트 쪽의 화두는 자동화입니다. 네트워크의 관리를 그동안 사람이 열심히 해오던 일을 어떻게든 자동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여러 가지 표준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캐패빌리티를 훨씬 더 인핸스 시키는 그런 효과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에러가 많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에러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네트워크에 장애도 발생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잘 운영 관리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런 장애가 잘 안 발생될 수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인재라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네트워크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실제로 리포트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들 있을 겁니다. 다 자체적으로 소화해 가면서 뭐 밤도 새고 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토메이션이 잘만 되면은 여러 가지 태스크를 좀 더 빨리 수행할 수 있고 훨씬 더 릴라이어블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 에러 없이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런 오토메이션이 잘 네트워크에 잘 구현되고 하다 보면은 한 번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발생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개입을 안 하고 그냥 맡겨놨는데 그 맡겨놓은 네트워크에서 뭔가 장애가 발생된다? 그럼 이전보다도 아마 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오토메이션을 좀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각각의 3사들이 KT나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요 밑에 이제 퀘스천들을 보면은 요런 제가 이걸 저기 그 레이저하고 좀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이 결과적으로 에러를 잘 디텍트할 수 있을 것인가, 오토메이션의 그 범주 내에 에러 디텍션 범주도 같이 우리가 넣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 걸 효과적으로 잘 핸들링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그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이냐를 가지고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슈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잘 풀려면은 테스팅을 잘 하면 됩니다. 그 오토메이션이 결과적으로 그런 에러 없이 잘 동작할 수 있는지를 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테스트를 잘 하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테스트의 타입들을 좀 여기다 적어놨는데 펑셔널 테스트는 뭐 기본적으로 가장 기능 테스트이죠. 아마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레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능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그 기능을 온 시키면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기존의 많은 어떤 기능들도 문제 없이 잘 동작하는지를 같이 테스트하는 걸 보고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온갖 기존의 많은 장비들의 어떤 기능들이 오로지 그냥 원래대로 잘 동작하는지를 다 같이 한번 검수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테스트는 아마도 어렵지 않게들 지금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레버러토리 어떤 수준에서 어떤 스몰 레버러토리 수준 내에서도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다 테스트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스케일링 테스트하고 리얼월드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새롭게 만든 기능이 네트워크에 접목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한 1000만 고객들이 붙었을 때 과연 그 기능들이 잘 동작할 것이냐. 네. 또 새롭게 만든 기능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능들도 문제없이 리그레이션 테스트 같은 것들이 스케일링 상에서 잘 될 것이냐. 그리고 리월드 테스트 실제로 배치가 됐을 때 실제로 그 기능이 우리가 온고잉하게 돌아가고 있는 네트워크에 붙었을 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리월드 테스트가 될 것이냐. 이런 테스트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런 테스트를 못 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이 나오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드리는 제목에 AI가 들어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 쪽에 AI 접목이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AI 역할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의 페일리어나 어노말리 디텍션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잘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좀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당연히 네트워크 쪽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고요. 물론 어렵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추론 모델에다가 그런 데이터 다 집어넣고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나 어떤 비용 예측 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화학습 같은 그 학습을 좀 접목을 하게 되면은 에이전트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을 통해서 실제 지능형 라우팅이나 이동성 관리나 보안 관리나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네트워크에 뭔가 이제 임팩트를 주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 결정을 내려서 네트워크 쪽에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네트워크에 이제 오토메이션하게 되면서 네트워크가 나름대로 또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또 데이터가 바뀌겠죠. 그럼 바뀐 데이터 다시 또 올라오고 그 데이터 해가지고 또 추론 모델 돌리고 정책 모델 돌려가지고 또 다시 또 컴퓨레이션 들어가고 해서 이런 룹이 선순환 구조로 잘 그 동작하는 데에서 AI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AI 역할도 마찬가지로 AI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저런 스케일링 테스트나 리얼월드 테스트가 제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런 AI가 접목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질문들을 보면은 이 AI가 아까 제가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그 에이전트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한다거나 이동성 관리를 한다거나 또 라우팅을 지능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네트워크에 임팩트를 주는 어떤 테스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임팩트를 주는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네트워크가 얼마나 자주 중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 또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 상태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컨트롤드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좀 돼야지만 나의 기능들이 붙어가지고 잘 동작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기가 좀 어렵겠죠. 네트워크는 지금 막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AI 모델 훈련을 위한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는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까 이전 그림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겠지만 저 데이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오겠죠. 우리가 지금 다 스마트폰을 다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발굴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무지하게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런데 또 그런 데이터들을 이런 AI 모델을 만들 때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또 다른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런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올라오는 로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뭔가 가공을 좀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장애나 변동성에 적응하는 AI 모델 능력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이 이렇게 AI와 관련된 이슈가 이런 테스트나 오토메이션 쪽에 접목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할 거리가 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ITF, IRTF의 그 NMRG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리서치 그룹에서 그동안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의 표준을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NMRG는요, 그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방법론을 탐구해서 네트워크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0년 3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런 리서치 그룹입니다. 현재는 의장이 룩셈부르크 대학의 교수하고 노키아에 있는 그 연구원 한 명이 같이 의장을 하고 있고요. 그 차터라고 해서 NMRG의 어떤 연구하는 내용들의 어떤 중점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토매틱 네트워킹 역시 자율입니다. 자율 네트워킹이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이 사실 지금 표준화가 많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실제로 지금 네트워크에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 네트워크 관리하는 쪽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킹이 되고요. 저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디지털 트윈하고 좀 커플링이 잘 되는 분야이거든요. 우리가 자연으로 의도를 주면은 알아서 그 밑에 네트워크가 관리가 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의도 기반 네트워킹 됩니다. 그리고 AI와 네트워크의 어떤 커플링 되어지는 그 부분이 세 번째 주제이고 마지막 네 번째 주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쪽의 내용이 됩니다. 현재 이 NMRG에서 양산된 도큐멘트를 보면 RFC가 총 6개가 존재하는데요. 저 6개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이 IBM 쪽이 의외로 RFC 문서가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토매틱 네트워킹 쪽이 또 한 2-3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IBM과 오토매틱 네트워킹 쪽에서는 RFC가 좀 이미 좀 연구가 좀 많이 끝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액티브 인터넷 드래프트가 지금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는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컨셉 앤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문서가 지금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냥 참고 삼아서 미팅을 최근 2년 정도 2023년 초반부터 올해 말까지 지금 제가 그냥 정리를 해왔고요. 사실 현재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ITF, IRTF 회의하고 있는 그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아시는 분들이 지금 가서 그 NMRG 지금 참관을 하고 있는, 아마 내일 모레 정도 아마 NMRG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의 그 문서의 첫 번째 장이고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저자들을 보시면은 저자가 총 7명 정도가 있는데 차이나 모바일 2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텔리포니카라고 해서 스페인에 있는 KT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텔리포니카 참여하고 있고, 후아웨이 참여하고 있고, 또 프랑스에 있는 그 통신회사 오렌지라는 회사가 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문서가 됩니다. 08 버전 문서이고요. 그 위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실 2020년 7월 달에 개인 드래프트로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같이 문서를 만들었고요. 2022년 7월 달에 한 2년 후에 2022년 7월이니까 약 1년 반 전에 공식 이 NMRG의 드래프트로 돼서 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버전업을 해오면서 08 버전으로 지금까지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NDT라고 하는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의 어떤 개념과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 그림이 뭐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것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 전체는 다 시간 관계상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 그림과 함께 NDT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크게 이렇게 눈여겨 볼 만한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한 가지가 네트워크 에뮬레이터 상에서 좀 어드밴스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보다는 에뮬레이터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네트워크 좀 해보신 분들은 과거에 NS2나 이런 시뮬레이션 툴을 많이 활용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미니넷이나 이런 것처럼 에뮬레이터들이 좀 있거든요. 시뮬레이션과 에뮬레이터의 다른 점은, 에뮬레이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실제 그 프로토콜 스택들을 그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안에 좀 담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TCP나 UDP의 그 OS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있는 프로토콜 스택들이 좀 어느 정도는 다 에뮬레이터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한 식으로 해서 여기 베이직 모델,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베이직 모델 안에 실제 라우터 장비나 스위치 장비의 그 모델들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제조 디지털 트윈 쪽에서 뭔가 장비에 대한 모델링, 3D 모델링 같은 거 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장비 자체도 저 베이직 모델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안에는 프로토콜 스택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그 인터랙티브 버추얼 리얼 매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인풋 인터페이스 통해서 실제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듈에 데이터 리파지토리가 존재하고, 저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다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의 아웃풋이 바깥으로 나가면 실제 네트워크 쪽에 뭔가 이제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클로즈 루비 도는 형태로 이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데이터 리파지토리 관리가 맨 처음에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데이터 드리븐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오퍼레이션 데이터로서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이나 패킷 전송 및 수신량, 사용자 세션의 수와 지속 시간, 시스템 가동 시간, 처리 속도와 성능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로는 인스트루멘테이션 데이터를 해서 실제 장비에서 그냥 올라오는 데이터들입니다. CPU 사용률이나 시스템 온도, 전력 소비량이나 또 로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다 저 데이터 리파지토리에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모델이 존재하는데, 이 모델은 크게 펑셔널 모델과 베이직 모델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베이직 모델 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트워크 장비나 네트워크 토폴로지, 여러 가지 이제 당연히 토폴로지도 중요하겠죠.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구성 상황들이 다 올라오면서 프로토콜 스택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장비들이 저 안에 올라오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펑셔널 모델 쪽이죠. 저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델이니까 간단한 매스매티컬 큐잉 모델도 올라오지만, 지금은 다 대부분 딥러닝 모델이 저기서 많이 이제 사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들을 훈련을 다 시켜놓은 추론 모델들을 잘 올려놓고 뭔가를 추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저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가 디지털 트윈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모듈이 있어가지고 이 매니지먼트 모듈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의도하는 바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쪽에서 이제 동작시키려고 하는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펑셔널 모델을 활용해야 될지 또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해야 될지를 다 구성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어떤 결과를 얻어가지고 결과 얻어낸 거를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올려주거나 또 네트워크 쪽에 이제 임팩트를 주거나 하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여기서 이제 컴퓨레이션이나 아니면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을 실제로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요 그림이 유즈 케이스 그림인데 이게 사실 이번에 여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름에 저도 ITF 회의 갔을 때 이 저자들한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본 부분도 있는데 이 유즈 케이스 그림인데 저 위에 보시면은 인텐트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킹하고 커플링이 잘 되고 있는 분야이고요. 저 위쪽에서 서비스 디맨드 제너레이터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오징어 게임 2 같은 게 올해 말에 뭐 12월 31일 날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만큼은 KT가 오징어 예를 드는 겁니다. 저도 그냥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그 오징어 게임 2를 엔드 투 엔드 딜리버리 그 레이턴시를 50ms를 넘어가지 않도록 무조건 맞춰줘라고 하는 그러한 인텐트를 내려보내게 되면은 그 인텐트를 받아가지고 요 NDT가 요 가운데 여기가 되는데 요 NDT가 여기 보시면 샌드박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네트워크를 거의 에뮬레이션 시킬 수 있는 요 네트워크이 되는데 여기 하나 톡하고 인스턴스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박스 형태로 실제 네트워크와의 가상 네트워크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그 50ml라고 하는 그 제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해낼 수 있는지를 우선 다 테스트해 보는 거죠. 다 테스트 전부 다 해보고 어느 부분을 조정해야 될지를 여기 밑에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컨트롤 쪽에서 조정해야 될 어떤 컴포넌트들을 잘 잡아가지고 조정해주고 다시 룹을 돌아서 인텐트에 대한 뭔가 구성을 좀 바꿔야 될 수 있으면 좀 바꿔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오징어 게임을 위해서 보이스 트래픽을 조금 그 퀄리티를 좀 낮춘다거나 하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 NDT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우터 룹이 존재하고 이 이너 룹이 존재하는데 아우터 룹은 NDT 그 바깥의 다른 컴포넌트들과의 뭔가 그 접합점 부분을 좀 같이 보는 부분이고 이 이너 룹 같은 경우는 실제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쪽에 아는 쪽에서의 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이 룹을 돌면서 마지막에 어떤 해결점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 쪽에 컨트롤 쪽에 내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동작을 하는 그런 유스 케이스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표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과 이제 AI 역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NDT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의 그 응용 시나리오를 잠깐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휴먼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KT나 SKT 직원을 뽑게 되면은 그 직원의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 이런 것들 훈련시킬 때 활용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머신러닝이나 AI 모델 트레이닝과 또 인퍼런스를 미리 이제 해보는 거죠. NDT에서. 그리고 그 데브옵스 오리엔티드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세 번째는 제가 마지막 그 페이지에 넣어놨는데요. 요즘에 이 네트워크 회사들이 컴퓨터공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데브옵스라고 하는 저 분야가 이 NDT랑 잘 커플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트워크 퍼징, 네트워크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합쳤을 때 이런 것들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이런 걸 실제 네트워크에다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NDT에다 먼저 해보겠다는 것이고 네트워크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는 조금 제가 보기엔 사이드 이펙트 같은데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얼마큼 이 장비가 노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NDT 안에다가 넣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제너레이션도 AI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도 NDT를 통해서 데이터 제너레이션 할 수도 있는 이런 시나리오로 NDT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DT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노드와 링크와 트래픽을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피지컬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네트워크를 클로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잘 클로닝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문제를 재현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이제 어떤 픽스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이 NDT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금 다 모아놓은 상태니까 네트워크를 하루 전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전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을 네트워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상황도 한번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또 그 내용을 또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NDT 가지고 그래서 AI 모델도 한번 넣어보고 그걸 실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NDT를 쓰게 되면은 이 디지털 트윈 내부에서 이 클로닝이 되어진 이 가상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컨트롤 하에 완벽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AI 모델 같은 걸 만들어내기면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What happened analysis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뭔가를 상황이 이런 게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것이고 what if 시나리오처럼 내가 이걸 만약에 넣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를 NDT 내에서 부담 없이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델리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이전에 발표해 주신 분들이 디지털 트윈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속성으로 정밀도와 정확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도 이 실제 네트워크 시스템과의 이 정밀도와 정확도가 높으면은 피델리티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이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초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시간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수집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그걸 재현을 한다고 보면은 초당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재현하는 것이 훨씬 더 피델리티가 높겠죠. 실제 이 피지컬 쪽을 더 우리가 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델리티를 높여가지고 그러한 NDT에서 뭔가 실험을 하고 네트워크 퍼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조금 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있어가지고 피델리티를 높으면 높일수록 그만큼 코스트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트레이드오프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유스 케이스와 이런 것들을 잘 잡아가지고 그런 피델리티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측면도 좀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트워크가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이게 다 숨어 있는 그러한 장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좀 끌어내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잘 해낸다면은 아마도 뭔가 문제점이 있거나 하는 걸 찾아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실험적인 일들을 이제 AR, VR, XR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나 또는 시스루 글래스 같은 걸 써가지고 좀 이제 AR, 어그먼트 리얼리티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조금 더 이제 가시화시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CI/CD가 이제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의 약자이고요. 이게 DevOps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이 두 가지가 지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요 일련의 과정이 지금 AI 모델을 코딩을 하고 이제 GitHub 쪽에 커밋을 올리고 또 관련된 코드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빌드하고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저기서 벌어지는 거죠. CI라고 하는 저 파이프라인에서 인테그레이션을 한 거를 유닛 테스트하고 또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 이제 CD 디플로이먼트 단계로 들어가서 리뷰를 하고 스테이징을 하고 실제 프로덕션 쪽에 그게 접목이 되는 과정. 그래서 그게 실제 저기 접목되는 과정에
요 일련의 과정에 저 디지털 트윈을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저 CI 쪽에서 인테그레이션이 다 되면은 스케일링 테스트 같은 건 저기서 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쪽에서 좀 부담을 많이 주는 거죠. 새롭게 만든 저 AI 모델이 추론된 결과가 정말 맞는지를 저 스케일링 테스트를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쪽에서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코딩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나 올라서 한 단계로 우리가 끼워낼 수 있을 것 같고, CD도 마찬가지로 이건 리얼 월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접목이 이제 저 AI 기능이 들어와서 AI 뭔가 기능적인 그 부분이 실제 임팩트를 준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저 리얼 월드 테스트를 저기서 해가지고 문제가 다시 존재하면 다시 또 피드백 줘서 다시 이제 룹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반적인 요 CI/CD 요 단계에 NDT가 끼어 들어가는 이러한 그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